이제 전쟁 그 정전 협정을 위한 협상이 2년 1개월 동안 이제 이루어졌는데 51년 7월 1일부터 53년 그 7월 27일까지 협상 자체가 오래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때 당시 전선은 전쟁 이전의 그 상태로 사실상 되돌아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 양측이 그렇게 이제 계속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으로 이제 돌아와 있었던 거죠. 그 미군 입장에서는 희생자가 이제 크게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공군과 이제 그 육군에서도 이제 포병을 중심으로 이제 전술을 계속 운영을 했었고 물자만 계속 갖다 쏟아 부었을 뿐이지 실제로 전사자가 크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돼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그 중국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제 그게 이제 급했던 거죠. 미국하고 맞서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계속 뭐 머릿속에서는 대만을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차이였기 때문에 하여간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는 이제 그 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았어요. 이 한국 전쟁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나머지 한쪽을 점령해서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누구나 다 알게 된 거죠. 한 번씩의 이제 그 끝과 끝까지 가는 이런 이제 공방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그리고 그 38도선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정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합의하고 있었지만 이제 한국 정부만 이제 그걸 반대했던 거죠. 이승만 정부만.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끊임없이 이때 당시에도 그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고 민간인들을 계속 동원을 해서 그 심지어는 미군을 향한 시위도 이제 전개를 했던 거죠. 왜 북진 안 하냐 뭐 그리고 이제 한국군을 동원을 해서 계속 이제 북진 시도한다든가 그것이 이제 미군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마지막에는 그 대부분의 그 협상이 이제 끝나고 이제 실제로 정전 협정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방공포로를 석방해 버리는 그런 그야말로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정전 방해 행위를 이제 한 거죠.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한국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전쟁이 이제 그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근데 2년이나 이제 그 협상이 진행됐던 거는 가장 크게는 이제 서해 문제였던 거죠. 한강 하구와 서해 문제. 이제 인천으로서는 이걸 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다시 또 돌아오는데 서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군하고 해군은 미군이 압도적이어서 해상의 이제 분계선을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이제 오래 좀 얘기가 됐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삼해리를 봉쇄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해양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해안선으로부터 삼해리로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뭐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한편으로는 소모전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협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양보를 한 거죠. 미국 쪽에서는 해양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양보해서 어쨌거나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한국 전쟁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압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양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섬이라는 섬은 그게 뭐 평안북도에 있건 평안남도에 있거든 뭐 남포 앞바다건 항해도건 섬이라는 섬은 다 미군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다 반환을 하고 물러나기는 아무래도 좀 억울한 거죠. 최대한 어떤 전략적 그 성과를 남겨두고 그 철수를 하다 보니까 협정문에 나와 있는 서해 5도, 백령, 대청, 소청, 연평, 우도 그렇게 이제 그 5개 섬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반환을 하고
이 5개 섬은 그 이쪽 육상 분계선을 쭉 해양으로 연결했을 때보다 상당히 북쪽에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유엔군이 계속 관할하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상 분계선을 획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그 서해 5도를 포함을 해서 해상 분계선을 획정을 하게 되면은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해상 봉쇄를 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해상 봉쇄에 대한 것은 언급은 하지 않고 다만 그 서해 5도의 위치가 어디다라는 것만 그 정전협정문 상에 포함을 시키면서 지도를 첨부해서 포함을 시키면서 해상 분계선을 이제 남겨놓은 상태로 그대로 이제 정전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53년 7월 27일 아침 10시를 기해서 이제 정전협정을 선포를 하고 정전이 됐다라는 걸 선포를 하는데 실제로 정전이 이루어지는 건 그날 밤 10시를 기해서 전투 행위를 다 멈추기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12시간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 들여온 거의 모든 그 물자를 북쪽에 다 쏟아부으면서 인류 사상 유례 없는 그 12시간의 그 폭격과 포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밤 10시에 전투 행위까지 중지가 되면서 53년 7월 27일 날 정전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제 NLL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이제 그 주한미군에 의해서 더 이상 이 북쪽으로는 가지 마라. 더 이상 여기를 넘어가면은 북쪽의 해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위험해진다. 이제 라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클라크선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한 대상은 민간과 군용 선박, 항공기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올라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남한 내부를 향한 그런 경계선이기 때문에 북쪽하고는 아무 협의를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북쪽에다 통보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여기 이상 가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한 거니까. 근데 정전협정이냐 뭐 휴전협정이냐 또 뭐 평화협정 등등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정전협정은 그야말로 전쟁을 멈추는 거죠. 사실상 평화협정만 맺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뭐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이승만 정권이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 휴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왜냐하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북진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북쪽까지 완전히 이제 복속을 시켜서 자기가 한반도의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남아 있고 언제든지 다시 북진을 할 수 있다라는 지금은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휴전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서 남쪽 사회에는 휴전협정, 휴전 이런 말이 이제 쭉 퍼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뇌가 되고 한국은 이제 휴전 상태다. 근데 실제로는 뭐 영어와 중국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정전협정문에는 전쟁을 멈춘다라는 의미의 정전이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정전협정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이제 물리적인 격리 구간 그리고 어떤 이제 해양에서는 한강하구라는 이제 서해 같은 경우는 획정되지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원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빠져 있고
한강하고까지 이어지는 이제 이 물리적인 이제 격리 공간이 있는 거죠. 쌍방의 그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이제 물리적 공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립국 감시기구가 이제 중립국 감시위원회라고 하는 중립국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중립국 5개국으로 이루어진 그 기구가 감시기구가 있었고, 그리고 양측에 그 전투 행위에 참가했던 쌍방이 정치 협상을 할 수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그런 기구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상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것을 그 강제하는 그런 조항까지도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지금 정전협정문에도 들어있고, 3개월 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 협상을 이제 진행한다라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정전협정문 자체가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선언하고 합의한 그런 문서라는 거죠.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문서인데, 이걸 이제 이승만 정권이 자꾸 왜곡을 하고 축소를 하고 또는 휴전이라고 이제 얼토당토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문제가 될 뿐이지, 정전협정은 어떤 뭐 전쟁이 쉬고 있는, 잠깐 멈춰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다만 거기서 그 아주 극소수의 그런 조항이 그 더 높은 정치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에 남아 있는 왜곡군 문제라든가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정치 협상 회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 이거 하나가 좀 문제가 있다. 나머지는 저는 지금에 와서도 이거는 여전히 좀 지켜져야 될 협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정전협정문이 무시된다라면 비무장지대도 없는 거거든요. 군사분계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여전히 존중하고 비무장지대에 진입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정전협정문에 근거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강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정전협정문에 이렇게 보면은 외국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외국군이 들여오는 무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더 이상 숫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뭐 이런 이제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 정전협정문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문서나 합의나 협의나 조약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정전협정문이거든요. 이거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비무장지대에 막 들어가도 되고 군사행위를 막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유일하게 한반도의 남북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 합의된 문서, 그거는 정전협정문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서, 합의된 어떤 문서가 대체되거나 새로운 조약이나 어떤 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이거는 저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나왔던 남북 간의 합의라든가 회담이라든지 어떤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전협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3개월 이후에 한급 높은 정치적 그 정치 협상 회의를 통해서 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이행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적십자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남북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런 답을 이미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답을 뭐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떤 답이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답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될 건데 자꾸 이제 뒤돌리려고 하는 이제 정치적 세력이 그걸 자꾸 역이용하니까 그게 문제이지. 그래서 정전협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이제 마지막 그 선이다.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발전된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났었던 몇 가지 사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저런 회담, 각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진척되는 것은 저는 정전협정의 서명 정신을 계승하는 문제고 발전시키는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그런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전협정문 4조 전체가 길지 않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의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미국이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문제는 뭐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저는 충분히 이런 형식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남북 간의 직접적인 그런 소통, 직접적인 그 협상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 있었던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간의 어떤 각급의 회의라든지 회담 이런 것에는 미국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미국이 간섭할 그를 크게 그 간섭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6.15 남북 공동 그 선언 나올 당시에는 미국도 굉장히 당황하고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미국이 빠지냐 포함되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미 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남북 간의 답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그걸 이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좀 보는 게 정확할 것 같다. 그리고 이후로도 정전협정은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이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또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보다 더 빠른 뭐가 나오면은 거기에 관한 합의대로 쭉쭉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근거해서 다시 재해석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그 현재 이 불안정한 상태를 끝내고 가장 안정적인 그 어떤 체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속도를 빨리 내는 어떤 그 협상이나 협정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문서로 남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변국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체계 이것이 된다라면은 굳이 정전협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군사 부문의 어떤 행위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전협정은 지켜져야 된다.